자, 그러면 이제 연결해서요. 이제 그 뒷면 보시겠습니다. 자, 뒷면에 가보시면 이제 제2장입니다. 자, 총칙에서 제1장 총칙에서 목적, 용어 정의, 중개 대상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2장이에요. 제2장은 3장에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니까 등록하기 위한 요건이단 말이에요. 요건, 그죠? 등록 요건으로서 일단은 시험 보셔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셔야 되고 전문 교육 받으셔야 되겠죠. 요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지 등록을 해서 개업 공인이 되시고 개공이 되시면 이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업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시험제도하고 시험제도와 관련되는 정책심의위원회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교육제도 이렇게 세 개가 요건으로서 제2장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자, 시험제도 갑니다. 자, 시험은 원칙적으로 누가 시험을 시행합니다? 시도지사. 그렇죠? 시험이니까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거고. 그래서 자격증을 이제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가 될 거고요. 자,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이 사전 의결이죠. 정책심의위원회에 미리 사전에 의결을 거쳐서 예외적으로 국장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는 국토부 장관이 같은 날에 같은 문제 가지고 지금 일괄적으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자격증은 여전히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응시 자격. 시험에는 연령이나 국적에 아무 제한이 없이 다 시험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고 국적에도 제한이 없으니까 외국인도 다 시험 볼 수가 있는데 시험 못 보는 사람 딱 두 사람, 한 명은 자격이 어떤 일로 이제 취소가 되면 양도되어 등의 이유로 자격이 취소가 되었다면 이 3년간은 시험 볼 수가 없더라. 자격 취소 3년. 자, 또 한 명이 부정행위 오냐. 시험 보실 때 부정행위 컨닝하다가 적발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일 시험은 무효 처분이 되고 요 무효 처분된 날로부터 5년간은 시험을 볼 수가 없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예전 시험 문제에 부정행위 한 날로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다. X. 부정행위 한 날 기준이 아니라 무효 처분일 기준이 돼요. 자, 그 정도. 자, 그래서 무효 처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시험 볼 수 없다. 그러면 2명 빼고는 다 시험 보니까 미성년자든 뭐 피한정 후견이든 피성년 후견이든 집행유예 기간 중이든 뭐 누구라도 외국인이든 나카무라 토마스 아담스 가리지 않고 다 시험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자격증 교부. 자격증은 누가 줍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고 그 교부한 시도지사가 평생 그 자격증을 관리를 합니다. 내가 준 자격증 내가 관리한다. 그래서 교부할 때는 자격증 교부대장 장부에다 기록을 하고요. 자격증을 교부를 합니다. 그 기록할 때 자격증 시리얼 넘버가 나오거든요. 넘버까지 교부 날짜까지 다 기재를 하고 딱 적어 놓고 자격증을 주는데 그 교부대장 장부는 요즘은 다 전자적 처리로 작성 관리하거든요. 옛날에는 종에다가 수기식으로 글로 썼는데 지금은 전자 프로그램에다가 다 입력을 해서 교부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주면 그 자기가 준 자격증 고유 넘버가 있거든요. 시리얼 넘버. 그 넘버는 자기가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넘버의 그 자격증은 누가 관리한다? 교부한 시도의사가 평생 관리하게 됩니다. 자기 재직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교부한 시도의사. 그래요. 그러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제 뒤에 가시면 구장 파트 가면 각종 처벌 파트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을 조금만 땡겨 볼게요. 자격증을 우리는 누가 줍니다? 우리는 서울시장 명의로 서울시장이 자격증을 줘요. 그럼 그 자격증 가지고
서울에서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격증이니까 전국 어느 곳에 가서라도 다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서울에서 딴 자격증 가지고 저기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펜션단지만 전문으로 중개업을 해도 되는 거죠. 사무소는 제주도에 있고 자격증은 서울에서 받은 자격증이에요. 그렇죠. 그 사무소 벽에는 그 자격증을 걸고 일을 하니까 그 제주도 그 사무소 벽에 걸린 자격증은 맨 밑에가 서울 특별시향이 교부했다라고 도장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같은 제주도민들이 봤을 때 어머나 서울에서 자격증을 따셨나 봐요. 예,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근데 그 자격증이 너무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현재 계신 분이 그걸 훔쳐가 버렸네. 돌 하나를 딱 갖다 놓고 훔쳐가 버렸네. 돌하고 바꾸자는 거죠, 이제. 자, 그러니까 다음날 문을 열고 가니까 자격증이 없고 자격증이 있던 그 탁자 위에는 자격증 걸려있는 그 밑에 탁자 위에는 돌 하루방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재발급 받아야 되지, 이제. 누가 가져간지는 모르겠고, 재발급 받으러 가는데, 제주도 사무소 제주도에서 제주도청에 가서 자격증 재교부 해주세요. 새로 하나 재발급 해주세요. 해준다, 못 해준다? 못 해줍니다. 누구한테로 오셔야 됩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서울시청으로 오셔야 됩니다. 서울시청 오셔가지고 서울시장님한테 자격증 재발급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죠. 자격증 교부대장, 전자대장 파일을 찾아가지고 뚝뚝뚝 때려가지고 오죠. 네. 자기가 준 것인지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자격증이 재발급 나가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시험 문제에서 해마다 100% 나오는 부분인데, 그죠? 저 9장의 각종 처벌 파트에서 그래서 거기 가서 나와요. 미리 땡겨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물론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제 반복이 중요하니까 미리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하고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서로 달랐을 때에 누가 자격증 재교부합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 오케이.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재교부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의사가 재교부한다는 거. 결론은 준자가 재발급도 해주고 준자가 자격도 취소도 하고 자격증 반납도 받아요. 간단합니다. 결론은. 그죠? 앞뒤 연결해서 결론으로 정리하면 앞뒤 연결해서 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준자가 또 주고 준자가 취소하고 뺏어가고 준자가 재교부도 한다. 이제 그런 얘기.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뒤에 가서 나오는데 어쨌든 그거하고 감안해서 다시 보실게요. 동글 1번에 하고 재밌어라. 자, 동글 1번에 즐거운 주말입니다. 내일 수업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일 수업 없어요. 자, 동글 1번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는데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나오는데 자, 자격증을 그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뭐 한다? 재교부하는 거고 교부한 시도지사가 또 뭐 한다? 자격 정지 처분도 할 수 있고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도 하고 자격증이 취소되면 자격증을 반납해 줘야 되거든요. 자격증 반납도 누구한테 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하거든요. 결국 자격증 관리는 누가 하느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 오케이. 자, 물론 시도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도의사인데 자격증 누가 준다? 시도의사. 등록관청 X, 국토부 장관 X. 조금 더 가면 교부한 시도의사하고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달랐을 때 이제 누구냐? 구체적으로는 교부한 시도의사. 내가 준 자격증 내가 관리한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나이스 브라보 되셨습니다. 자, 동글비 2번 시험 문제 100% 자격증 양도되어 빌려주면 어떻게 된다? 자격은 취소되고요. 형벌은요. 1년 1천 시험 100%입니다. 이거 저번 달에 시험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시험 100% 나오는 분 그냥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인 중에서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칭하거나 또는 유사민을 씁니다. 아닌 자 너무 어디로 간다? 이거요 1년 1천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단골 손님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닌 자 나오면 1천. 자, 판례가 대표라는 명칭 부동산 뉴스 대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해버리면 남들이 봤을 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 그죠? 그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이런 말을 쓰시면 된다? 안 됩니다. 쓰게 되면 공인중개사라는 5글자는 아니지만 대표라는 2글자도 공인중개사처럼 느껴지는 유사 명칭에 해당된다고 해서 대표라는 말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쓰게 되면 1년 1천으로 처벌이 된다는 거. 자, 그렇습니다. 시험제도.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가 하나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어디에 있는 겁니다 하면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임의기간. 국토부에 꼭 두어야 되는 필수 기간이 아니고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 있는 임의기간인데 지금 현재는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면요. 정책심의위원회 여기 뭐 하는 곳입니까 하게 되면요. 공인중개사 관련된 자, 그래서 자 보실게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게 강남에는 익숙한데 이게 색을 달아가지고 강남 캠퍼스하고 종합 캠퍼스 이게 달라가지고 작동 방법이. 자, 이제 다시 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임의기간 지금 현재는 두고 있고요. 구성은 위원회에 위원장이 있는데 그죠?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다시 할게요. 정책심의위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면 공인중개사 관련된 기본 정책을 토론,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공인중개사 관련된 기본 정책,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업무 보정 정책,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원래 시험 몇 번 보자, 2번 보자, 3번 보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보수, 복비를 올려줘야 낮춰주자, 그 다음에 중개업을 어떻게 잘 육성시킬 것인가, 거기에 관한 기본 정책을 심의, 토론하고 의결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에 있는 정책심의위원회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 위원장은 국토부에 있는 건데 국토부의 제일 높으신 분이 국토부 장관이고요. 그 밑에 있으니까 국토부 제1차관이 요 위원장이 되고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7명 7, 11명 11. 그래서 7, 11 편의점에 위원장 포함해서 다 모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그 재직위원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회의를 열고 출석하러 오신 그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의 안건을 의결하게 됩니다. 어떤 정책으로 중개업을 육성시키자? 원래는 그 자격증 시험을 3번을 시행해서 공인중개사를 육성화시키는 정책을 펴자, 확대 정책을 펴자, 시험을 3번 보자, 여기서 이제 의결을 해요. 의결하는데, 요 위원들 중에서 과반수가 출석을 하면 회의를 열어서 출석한 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을 해요. 의결이 되면 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해당되는 관청은 거기에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따른다. 여기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확대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래 시험 3번 보자 그랬어요. 그러면 시험 시행기간 원칙은 누굽니다? 도지사.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된다? 3번을 시행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되는 관청은 거기에 따른다. 오케이. 자, 4번. 심의사항 기본 정책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어떤 정책이냐? 손자보육 정책. 나중에는 다 외우시게 되고요. 나 오늘 바로 외울래요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시험은 이거 그냥 뭐 오만무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손자를 어떻게 잘 키울까? 손자보육 정책을 심의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사항,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 보정을 설정하거든요. 보정 설정을 얘기합니다. 보험 들어라. 개인업자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 들어라. 법인 사업자는 2억 원 이상 보험 들어라.
근데 1억, 2억 보험 가지고 사고 처리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보험금을 큰 걸로 바꾸자. 개인은 10억짜리 이상으로, 법인 사업자 20억짜리 이상으로 바꾸자. 여기서 그 정책을 심의 의결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때는 또 보험금을 우리가 큰 걸 또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는 사항.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격취득. 요거는 이제 포인트예요. 자격취득. 원래 시험 3번 보자 그랬네요. 자격취득 3번 보자. 그 다음에 보수변경. 복비 올려주자. 복비 낮추자. 그 다음에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그래서 손해배상 손자 똥을맹이, 자격취득 자자 똥을맹이, 보수변경 보자 똥을맹이,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육자 똥을맹이 치셨다면은 손자 보육이 나옵니다. 손자를 어떻게 잘 키울까? 손자 보육 정책을 심의 의결을 하더라. 자, 그러면 필수기 아닙니까? 임의기 아닙니까? 임의기간. 손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손녀밖에 없다면 손자 보육 정책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기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손자 보육 정책. 자, 그다음 5번요. 제척사유 당친연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정책심의위원회. 그렇죠? 국토부에 있는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위원장이 있고 심의 의결하는 위원이 있어요. 안건을 올린 당사자를 안건 당사자라고 합니다. 안건을 올립니다. 위원회에다가 있잖아요. 위원회 위원장님요. 시험을 1년에 지금 현재 한 번만 보고 계신데 한 번 보지 마시고 시험을 3번 보도록 해주세요. 안건을 올립니다. 누가요? 수험생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안건을 올립니다. 그렇죠? 국토부에다가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위원회에다 진정을 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요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안건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죠. 위원장이 그래? 한번 심의해볼까? 안건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심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안건 올 수도 있거든요. 수험생들에게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라.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안건 올린다고 해서 다 심의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상정할지 말지 결정해요. 자, 어쨌든 안건 심의하도록 결정했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위원들을 소집을 할 겁니다. 어디에 모여라? 7, 11 편의점에 다 모여라. 그렇죠? 회의하기 아마 7일 전까지는 통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소집을 합니다. 소집 통지하면 모여야 되겠죠? 7-11에 다 모입니다. 제주위원 과반수가 일단 출석해야지 회의를 열겠죠? 그리고 이제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이제 의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위원들 훌륭하신 분들로 위원이 구성될 텐데 국토부 공무원이라면 몇 급 이상? 4급 이상이 훌륭하대요. 국토부 공무원은 4급 이상. 왜 4급입니까? 했더니 국사니까 국토부 4급 이상이래요. 국사, 희서도리 아닌가? 많이 말고.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재밌나? 왜 이렇게 재밌지? 자, 어쨌거나 국토부 4급 이상 공무원 훌륭하신 분, 그 다음에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들, 국토부 공무원이 아니면 고위 공무원급 이상 돼야 되거든요. 급수로 따지면 상급 이상 훌륭하신 분들, 변호사 훌륭하신 분, 회계사 훌륭하신 분, 대학교 부교수급 이상 훌륭하신 분들, 부교수급 이상 여러 군데에서 추천받은 분, 추천받. 이거 나중 가면 외우셔야 됩니다. 국사, 고1, 학, 변해, 부소, 추추추. 나중에 외우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국토부 4급 이상 훌륭하신 공무원들도 그죠? 위원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7, 11 편의점 다 모이는데 요 위원 중에 국토부 4급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시험을 평소에 논문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수급이 너무 많다. 자격증이 너무 많이 나갔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소에 주장하는 것이 2년에 한 번씩 보자. 예전처럼 경년제로 2년에 한 번씩 보자라고 평소에 주장하시는 분이 국토부 4급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1년에 3번 보자라고 안건을 올렸어요. 상정이 되었어요. 얘는 무조건 찬성이다. 3번 시험 보는 거에 찬성이다, 반대다? 무조건 반대죠.
아니, 자, 짧게 할게요. 그죠? 자, 무조건 반대. 그러니까 얘는 이 당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그죠? 공정한 의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이미 머릿속에 2년에 한 번 보는 게 맞다라고 딱 이게 각인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공정하게 다시 안건 보고 이렇게 저렇게 장단점 따지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된다? 당의 안건에서 뭐가 돼요? 제척돼, 제척. 배척되고 그죠? 제척이 돼요. 그래서 이 의결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이런 제척 사유가 몇 가지가 나옵니까?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그래서 제척 사유가 당친연대라고 나중에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원이요. 안건을 의결하는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일 때 본인이 올린 안건을 본인이 의결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일 때. 자, 2번째, 위원이 안건 당사자하고 친족 관계, 서로 친족 관계일 때는, 그죠? 그 친족 편을 들겠죠. 뭐 공정 의결이 아니라 편을 먹는 의결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3번째, 위원이 안건에 대해서 연구 용역, 감정, 자문, 진술, 조사 등을 이미 자기가 한 경우, 이미 선입견을 갖고 있으니까 공정 의결이 안 된다는 거. 자, 마지막,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관계일 때, 여기 변호사로서 법률 대리인으로 이번에 선임이 됐어요. 그럼 안건 당사자의 법률 대리되면 안건 당사자가 하자는 대로 해주는 것이 변호사 자기의, 그쵸? 그 이익에도 맞겠죠, 뭐. 그렇게 되면 공정 의결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요, 제척 사유 4가지.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일 때 제척, 위원이 안건 당사자 친족 관계 제척, 위원이 안건에 대해서 연구, 용역, 감정, 정언, 지술, 자문 등을 했다. 제척. 위원이 안건 당사자 모일 때, 대리일 때 제척. 당친연대 4글자. 당친연대. 무슨 말입니까? 당친과 나 사이에 서로 연대가 되어 있다. 안건 당사자하고 위원하고, 그죠? 짠짠 하게 되면 당친연대, 당친과 나 사이에 서로 연대가 돼 있어요. 한 통속이에요. 공정성을 잃어버립니다. 당의 안건에서 뭐가 된다? 배척, 그렇죠. 배척, 제척이 된다. 자, 위원이 안건에 누구일 때? 당사자일 때. 위원이 안건 당사자 친족 관계일 때. 위원이 안건에 연구, 용역, 감정, 정언지를 자기했을 때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관계 이거나 이었던 경우, 오케이. 그럴 때는 공정성이 없으니까 제척, 배척이 된다 하는 거, 오케이. 제척되게 되면 요 위원은 당의 안건을 의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스스로 회피해야 돼요. 스스로 나는 의결 못합니다. 스스로 회피하셔야 되고, 국토부 장관은 해임을 촉구. 당신은 곧 당의 안건은 의결하지 마세요. 해임을 촉구할 수 있고, 여기 안건 당사자는 이 사람 빼고 의결해 주세요. 그렇죠. 기피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제척 사유 몇 가지? 4가지. 당친연대. 자, 이런 것들은 나중 가시면 기본적으로 외워주시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외우시고 반복되게 되십니다. 자,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 기간 동안 임기가 될 거고,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있잖아요. 그죠? 변호사, 회계사, 부교수급. 이런 분들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하면 2년. 임기 2글자, 임기 2년. 사임 등으로 한 명이 그만둬서 2년 임기 중에서 1년 만에 그만두었다 하게 되면 그 보궐로 뽑을 때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나머지 1년간이 또 임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한 명이 2년 임기 받았는데 한 명이 중간에 그만두면 그 빈자리를 채울 때 보궐이라는데 빈자리를 채워서 뽑을 때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임기가 된다는 거. 자, 마지막 교육제도입니다. 자, 교육제도도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교육은 4가지가 있다 하는 거예요. 교육제도 4가지. 자, 교육제도. 자, 4가지인데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하는 거죠. 그죠? 자, 요 분이 보존호, 자, 간단하게 할게요. 요 분이 중개 보존호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때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직무교육이라 합니다. 그렇죠? 보조직에 종사할 때 받는 교육, 직무교육. 시간은 서너 시간 정도의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요 교육의 내용은 직업,
윤리를 교육의 주된 내용을 합니다. 커피 탈 때 윤리적으로 타세요. 그런 내용들. 자, 교육받으면 몇 년간만 기억을 하더라. 1년간만 기억하더라. 그래서 보존이 되고자 하기 1년 이내에 받은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존되고자 하기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서너 시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조원이 아닌 보조원 이외자가 되고 싶습니다. 보존이 아니신 분, 사장님이 되고 싶어요. 개공. 계약서 쓰는 직원이 되고 싶어요. 소공. 법인의 임원, 사원, 경영진이 되고 싶어요. 상무, 전무이사. 그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 지점장을 얘기합니다. 법인의 분사무소 지점의 지점장이 되고 싶어요. 한마디로 이쪽은 계약서를 쓴다 안 쓴다, 쓴다라는 개념. 계약서 쓰시는 분으로, 쓰는 분으로, 자, 사무소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요. 자, 그때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실무교육, 전문교육, 실무교육. 계약서를 전문적으로 쓰려면 중개 경영 실무상의 법률 지식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되죠. 그래서 법률 지식을 주된 내용을 해서 전문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전문 교육의 이름을 실무교육이다 이렇게 하고 요 실무교육도 몇 년 이내에 받은 것만 기억하더라. 1년 내에 받은 것만 기억하더라. 1년 전에 받은 것은 다 까먹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요 분이 되고자 하기 1년 이내에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받은 것만 인정되니까 1년 내에 실무 교육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자, 시간은 전문교육, 야, 이거 오전에 딱 한 번 들었는데 벌써 다 기억이 납니다. 그죠? 이빨이, 그렇죠? 이빨이 쉐리 하도록 이빨을 꽉 깨물고 받는 교육이 실무교육, 이빨 세리. 저번 달 시험 문제 26 세리 X. 자꾸 오바를 해서 죄송한데, 근데 이런 게 시험, 이거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니 얼마나 보시면서 아마 희열을, 느끼셨으리라.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자, 어쨌든, 이빨이 쉐리하게 실무교육을 받으셔야지 이분들 훌륭하신 분들, 계약 쓰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죠?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가보면요. 혹시라도 또 이제 고민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경련으로 들어갈 때는 자격증이 있던 자격증이 없던 경린을 될 때는 무슨 교육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자격증 가지고 상무를 갈 수도 있고, 자격증 없이 상무 갈 수도 있는데 자격증이 있든 없든 경영진으로 가려면 교육을 실무교육 받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나이스. 자, 혹시나 또 고민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나오는 내용을 미리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자, 교육은 기본적으로 누가 담당합니다 하면 C 도지사가 담당하는 거고, 다만 이 직무교육은 바리스타, 바리스 교육, 간단한 교육이니까 요것은 누구도 할 수 있다. 등록, 관청, 시군, 구청장도 간단한 직무교육은 할 수가 있다. 자, 실무교육은 등록, 관청이 한다, 못한다? 못해요. 실무교육은 오로지 누가 한다? 시도지사. 실무교육은 시도지사만이 하는 것이고, 실무교육의 주된 내용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인데 이 법이 계속 바뀐단 말이죠. 법이 계속 바뀌니까 2년마다 법제도의 변경상 개정법을 주된 내용을 해서 법제도의 변경상 부동산 중개 실무 경영 실무 이것을 내용을 해서요. 실무교육 받고 2년마다 받아야 될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이 연수교육. 오케이. 그래서 2년마다 받아야 될 교육, 연수교육. 이 연수교육은 재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무교육은 미리 받아야지 전문가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사전교육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서는 사전교육, 재교육 이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 연수교육 용어를 쓰는데 다음에 성격이 이제 얘는 재교육의 성격이고 얘는 사전
교육의 성격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연수교육은요, 시간. 연수교육 시간은 몇 시간 합니까?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그렇죠.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교육의 시간을 가져갑니다. 교육의 주된 내용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그리고 부동산 중개 실무, 경영 실무를 교육에 내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요 분이 일하다가 그만뒀어요. 요 분도 일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만두시고 다시 일하러 들어옵니다. 요 분이 요 분 되든 요 분이 요 분 되든 어쨌든 그만두고 다시 일하러 들어오는데 몇 년 내에 일하러 다시 들어옵니다 하면 1년 내에 다시 일하러 들어옵니다. 다시 일하러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요 교육이 뭐가 됩니다? 면제가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보존 그만두고 다시 1년 내에 이 사무소든 다른 사무소는 다시 보존이 되고자 할 때는 직무교육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면제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 그만두고 그죠? 요분이 폐업하고 송으로 가든 폐업하고 임원 채책이 다른데 지점장으로 가든 또는 이분이 퇴사하고 이쪽으로 가든 어쨌거나 그만두고 1년 내에 다시 일하러 들어올 때는 실무교육 면제가 되더라는 거. 자, 마지막 교육 하나가 사고 예방교육. 사고 예방교육은 임의교육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필요할 때에 그때 필요할 때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나 등록관청에서 그때 필요할 때 개공이나 소공이나 보존 등을 대상으로 필요할 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요 포인트 할 수 있다. 그렇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교육한다면 교육하기 10일 전까지 교육합니다. 라고 일괄 공고하거나 개별 통지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럼 그 프린트 간단하게 훑어보고요.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실무교육. 실시는 실무교육 그냥 확인만 할게요. 실무교육, 시도지사 가는 것이고, 법률 가로 안에 어떤 내용입니까? 법률시 법자 동그라미 재미를 할게요. 법률시 법자, 부동산 부자, 부동산 중개 경영실무, 직업률 직자, 법부직을 실무교육의 내용을 하네요. 법부직, 그렇죠. 아이고 재밌어라. 자, 대상 개공, 임원, 책임자, 소공, 가로 열고, 즉 보존 이 외자가 되고자 할 때는 실무교육 받고요. 기간 몇 년 내에 받으시라? 1년 내에 받아야 될 사전교육. 시간 별표 기본적으로 이빨이 세리하도록 기본적으로 보시는 거. 자, 연수교육 실시 당연히 시도지사, 교육 담당 시도지사. 가로 열고 법제도의 변경사항 변자 동그라미 아이고 재밌으라 변경사항 변자 부동산 부자 중개 경영실무 콤마 직업윤리 직자. 자, 그러면 연수교육의 내용은 뭐다? 변부직을 연수교육의 내용을 하네요. 대상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받고 몇 년마다 기간 그 밑에 2년마다 받아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 2년이 금방 지나가거든요. 까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2년이 훅 지나가는지를. 그래서 가로 열고 시도지사가 친절하게도 2년 되기 몇 개월 전까지요. 2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개별 통지해 줍니다. 투투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기회다 대고 예비군 훈련 받으세요 하듯이 투투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자, 연수교육 시간 별표죠. 12에서 16시간이야. 자, 직무교육 누가 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별표, 등록관청 시군 구청장도 직무교육 간단한 것은 할 수도 있다. 가로 열고 무엇을 내용한다? 직업윤리 직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직무교육의 내용은 무엇을 내용한다? 직업윤리를 내용을 하겠죠. 직직. 자, 시험 문제가 웬만한 것은 지금 시험 다 나왔고 이제 정답 처리될 수 있는 마지막 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 교육의 내용이더라. 교육 내용. 그렇죠. 자, 저번 달 시험 문제도 교육 내용이 흘러가는 집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정답 처리될 수가 있는 거. 그동안에 많이 다른 내용 정답 처리 다 했고 웬만한 건 다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정답 처리될 수 있는 거요. 교육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실무 교육의 내용은 뭐다? 법부직. 실무법을 알아야 되니까 실무법부직. 연수 교육의 내용은 뭐더라? 변부직. 직무 교육의 내용은 뭐다? 직업윤리. 자, 실무교육, 실무법, 부직, 법에 따라서 부직. 실무법, 부직. 연수, 부드러운 변, 부직. 어떻게? 찍찍. 자, 그러면 직무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을 교육의 내용으로 한다. OX? X죠? X. 그러니까 직무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관계없어요. 직무교육은 찍기만 해요. 찍기만. 찍음윤리. 그렇잖아요. 자, 실무교육의 내용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을 주된 내용을 한다고 해서 X. 실무는 법이에요. 그냥 법부지. 변경은 어디에만 쓰는 말이다. 연수교육. 부드러운 변. 연수변. 부지. 자, 그 다음에 사고예방교육. 한마디로 개판. 누구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 시간은요? 서너 시간. 오케이. 어디 갔지? 아니다. 아니야. 서너 시간은 여기에요. 직무교육 시간이 서너 시간. 사고예방교육은 개판이니까 시간도 지 마음대로입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제한 규정이 없어요. 다만 맨 밑에 4번, 자, 4번 별표 그죠? 교육하기 며칠 전까지? 10일. 10일 전까지 예방교육. 이거 왜 10일이죠? 사고예 빵이니까. 오케이, 나이스. 와우. 사고의 빵이니까 일빵 10일 전까지 공고 또는 통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1장하고 2장 내용 오전에 나갔던 진도까지 다시 한번 보시는 거고 5분만 쉴게요. 5분만 쉬었다가 뒤에 문제 있죠, 문제. 그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5분만 쉬었답니다. 예.